3월 9일 목요일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변동성에 좀 눈을 기울이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소는 저점이 조금씩 더 낮아지면서 약보합권보다는 조금 더 큰 지점에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적인 변화들도 있고요.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사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또 장이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들 보였을지 먼저 일본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보시면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가 이렇게 좀 강하게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오늘까지 보신다면 5거래일째 상승이네요. 0.6% 오른 28,623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본 증시 개장 초에는 거의 1% 가까이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8월에 고점을 경신했을 때가 28,792엔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28,734엔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화 약세와 함께 지금 외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많이 하게 되면서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이 관광 부분들이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입니다. 이제 10일에, 그러니까 내일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구로다 총재가 지금 4월 퇴임을 앞두고 있고 구로다 총재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초저금리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주고는 있는데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작별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이고요. 3,282포인트 선으로 진행이 되고 심천종합지수는 플러스권, 강보합권으로 11,610포인트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보합권 내에서 중국 증시 움직이는데요. 일단 전인대에서 경기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방 요인이라면 하방 요인은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오늘 두 지표가 모두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5% 하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춘제가 지나서 이 돼지고기나 식품 소비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연휴가 끝나면서 식품 공급은 정상화되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2월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함께 봐드리면 전년 동월 대비 1.4%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월과는 같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기조를 가져가게 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비가 조금 회복이 더디다 이런 모습들이 이번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항생지수는요, 강보합권 수준으로 2만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사실 어제 2% 넘게 급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이 나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은 있고요. 반발 매수세도 오늘 함께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증시가 혼조세를 기록한다는 점까지 오늘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시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죠. 오늘 5원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급등 이후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10시 구간 낙폭이 빠르게 줄면서 결국 어제 대비 결국 올랐습니다. 80전 올랐고요. 1322원 20전으로 오늘 마감을 하게 되면서 1320원 선 계속해서 환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한시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국내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만큼 장중의 변동성이 두드러졌는데요. 코스닥 대비해서 낙폭을 방어하던 코스피 지수 역시 막판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종가 대비 0.53% 하락했습니다. 약 12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2,4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2,430선을 웃돌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2,420선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장중에 계속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갔지만 막판에 빠르게 탄력을 조금씩 더 줄여갔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낙폭을 키우면서 2,420포인트를 이탈했고요. 종가는 2,419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의 매도폭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721억 원 순매도원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중심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5,832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3,560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건설 섹터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73% 상승한 가운데 그 뒤로 보험 섹터, 통신 섹터 이렇게 대체로 경기 방어 업종들이 상승 우위를 보였고요. 그 뒤로 기계 섹터, 증권 섹터가 1%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2.83%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약세 보이면서 화학업종 역시 1.48%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전기전자 섹터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 역시 부진했는데요. 오늘 0.88%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현대차만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0.3%가량 하락하면서 6만 원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고요. SK하이닉스가 1.4%가량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85,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2차전지 대형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 이상 하락하면서 54만 9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삼성 SDI, LG화학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 SDI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오늘 장 3%가량 하락하면서 73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0.8%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였지만 그래도 상승불 지키면서 마감했고요. 종가는 17만 6,300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후반부 들어 탄력을 줄여갔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점차 하락폭이 커지면서 1%가량 밀렸고요. 종가는 7만 8,1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그래도 시장 하락세에 비해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네이버가 0.25% 약보합이고요. 카카오 역시 0.2% 안팎의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여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시장은 개별 종목의 호재에 반응했는데요. 덕양산업이 지난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가량 증가한 1조 5,400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영업이익 또한 39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신 역시 어제 2차전지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공시했었는데요. 이번 설비 투자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덕양산업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하지만 탄력은 줄이면서 2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신 역시 오늘 장도 14%가량 상승하면서 11,54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SG글로벌, 평화홀딩스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중에 SG글로벌 탄력 줄이면서 윗골이 달았고요. 오늘 종가는 5%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련주 가운데 SL이 2.74% 상승했고요. 그리고 무거운 종목들 가운데서는 현대의와 현대모비스가 일제히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코스피에선 보험주들이 강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도입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될 경우에 조금 더 이익이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선 보험주가 아직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보험주들 강했습니다. 먼저 한화생명이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2,815원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역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일제히 2%가량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삼성화재 역시 1.6%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컸지만 장중에 낙폭을 빠르게 줄여 나갔습니다.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58% 하락했고요. 약 4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809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오전 중에 낙폭을 키우면서 800포인트 이탈 위협까지 받았는데요. 장중에 801포인트에서 저점을 기록했고요. 낙폭을 일부 축소하긴 했지만 810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809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하면서 5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크게 밀렸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2,493억 원 순 매도했고요. 그 뒤로 기관도 1,685억 원 순 매도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이 홀로 4거래일 연속 순 매수로 마쳤는데요. 오늘 장 4,434억 원 순 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주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LNF가 6.3%가량 밀리면서 23만 원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2%가량 하락하면서 32만 7천 원으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1.91% 하락하면서 20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은 강했는데요. 먼저 HLB 임상 모멘텀 나오면서 장중에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갔습니다. 오늘 8% 이상 급등하면서 34,900원으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일제히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SM과 JYP엔터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SM이 2.3%가량 밀렸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이상까지는 지켜나갔는데요. 오늘 종가 15만 4,900원으로 마감했고요. JYP엔터 역시 동반 하락하면서 1.9%가량 밀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역시 잠잠한 흐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약보합이고요. 펄어비스 역시 0.6% 이내의 소폭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간밤 테슬라 충돌 사고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인기 모델 Y의 운전대가 주행 중에 분리됐다는 민원까지 접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발 충격에 그동안 급등했던 2차전지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BM에 이어서 에코프로, LNF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 역시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8%가량 하락하면서 2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KG케미칼, EN플러스 역시 오늘 코스피 쪽에서 하락세가 컸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전해질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됐던 이수화학 그리고 한농화성 역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이수화학의 15%가량 하락하면서 3만 50원을 기록했고요. 한농화성 역시 7.3%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